네,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그 민구님이 실제로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영상이 초보분들한테, 초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시청자분들을 대변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상품 등록이나 변동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플랫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 처음 딱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뭘 설정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제일 먼저 뭘 설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은 1순위가 환경 설정. 왜냐면 얘가 얘한테 이제 나중에 미래엔 그러겠지만 얘야 들어가서 상품 등록해줘 이렇게 말로 하는 세상은 아직 아니거든요. 얘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이라서 나 대신에 쿠팡에 로그인을 해주고 나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마켓 계정들을 입력해줘야죠. 여기서 뭘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설정 버튼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랑 카트 그림이랑 여기 톱니바퀴인데 하나씩 볼게요. 여기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별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가지고 각 마켓 내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라는 대로?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아이디가 민군이야. 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그건 다 할 수 있으실 할 수 것 있어요? 같아요. 아이디 알아요? 쿠팡 아이디는 다 알지 않 가입했으면 다 아이디 알지 않나요? 업체 코드 아세요? 업체 코드 그 정도까지는 다 그 뭐 환경 설정 쿠팡에 가서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오늘 준비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업체 그러면... 코드, 액세스 코드, 시크릿 키를 진짜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설정은 뭐 플레이부터는 플레이부터, 이셀러스면 이셀러스, 유플랫이면 유플랫 거기 매뉴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너무 방대하니까 또 귀찮아하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영상으로 알려드리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지만 알려드리고 이런 내용 같은 거는 그냥 뭐 그 프로그램 사이트 가면 매뉴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별 등록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설정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 스토어 수동 등록 영상 제 걸 보셨으면 그 항목 그게 이거구나 감이 오면 이 값을 내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설정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반품비도 그래요. 이제 보통은 왕복 6,000원, 편도 3,000원인데 어떨 때 저는 뭐 반품비는 6,000원 할 때도 있지만 배송비를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뭐 배송비를 3,000원으로 할 때도 있고 2,500원으로 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요 값이 어떤 건지는 수동 등록 버전을 한번 영상을 보시면 훨씬 수월하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 등록을 해봐야 된다. 네. 조금 한번 내려봐 주시면 안 돼요? 좀. 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쭉 했다고 하면 요런 게 팁이죠. 뭐 출고 소요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중요합니다.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묶음 배송 가능 여부 이런 거 뭐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요. 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세트 정보가 뭐예요? 세트 정보. 세트 정보라는 게 아래에 있는 요걸 만약에 없애면 다 사라져요. 공통 설정을 적용할 거냐 이 말이네요. 요 밑에 보이는 여기 보면 공통이 있잖아요. 요 설정들을 하나 설정한 이 공통을 가져와서 다 쓸 건지 아니면 각 사이트마다의 개별적인 설정을 할 건지. 그렇군요. 그럼 좀 내려봐 주시면 마이크텐은 그때 설명해 주셔서 알고 뭐 이 정도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좀 더 내려주시면 천재인데? 왜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상품명 키워드 출력 여부가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상품이 민군 마우스야. 근데 우리 유플랫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제가 키워드 항목들을 쩌저쩌 넣었었잖아요. 쉼표 단위로. 그 키워드들을 가져와 가지고 상품명 뒤에다가 붙일지 민군 마우스에다가 뒤에다가 뭐 초록색 마우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붙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때 키워드에 선택했던 게 키워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품명 뒤에 그걸 붙여줄지 말지 이런 걸 설정하는 거군요. 이것도 본인 딴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사업자가 많아졌을 때도 다른 전략을 쓸 수 있고 하나일 때도
기본 상품명에다가 마켓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이거를 몰별로 설정을 다르게 하면은 몰별로 좀 제목이 다르게 등록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랑 같이 작동이 되는 건데 그렇게 상품명 뒤에 키워드를 붙였을 때 랜덤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은 키워드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키워드 항목에 넣은 것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하나 넣을 건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들을 2개 넣을 건지 아니면 역순 끝에 있는 키워드들을 넣을 건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게 예를 들어 역순으로 하면 안 쓰일 만한 키워드, 예를 들어 우리 키워드를 한 40개 넣었어요. 근데 이제 막 쿠팡 같은 경우는 20개, 스마트 스토어는 태그로 뭐 10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키워드가 가끔 버려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넣을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 되죠. 아, 이건 몰별 특성에 따라서 뭐 네. 랜덤으로 할지 뒤에 거부터 가져올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좀 더 내려봐 주시면. 네. 그 다음에 옵션 등록 여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가격 정보. 네. 아, 여기서 뭔가 가격 설정을 일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상품마다 가격을 일일이 설정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네. 여기에 보면은 가격 구간별 마진율을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가격이 더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테스트로 해놓은 거는 요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원가가 도매 사이트 가격이 0원에서 7,999원까지의 제품들은 마진을 40%를 돌아.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다는 게 40%로 하면은 원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할까요? 보시면 0.4? 그렇죠. 1.4예요. 여기 보시면 공급가 1 더하기 4니까 0.4잖아요. 1.4에다가 기타 추가 금액을 요건 제가 뭐 200원으로 했는데 요건 한 뭐 400원 해볼게요. 500원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잠깐 메모장을 한번 켜볼게요. 원가가 제품 원가가 1,000원이에요. 예. 그럼 판매가가 얼마가 될까? 이 식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PD님? 1,900원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1.4를 곱하고 500원을 더해야 돼요. 천재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래서 한 번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한 가격이 아니네라고 보면은 가끔 우리 교육생들 봐드리면 요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 40%인데 그래서 뭐 얼마나 곱하는 거야? 계산하는 게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산수만 할 줄 알면. 그럼 이런 영상을 PD님 준비하면 안 되지. 아, 되게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도 보시면은 설정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로만 할 수도 있고 보시면은 하나 더 이제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료 1 뭐 내가 8,000원까지는 500원을 할 거고 유료 2는 8,000원부터 뭐 한 2만원까지는 공급사 대비 좀 마진 비싼 거면 뭐 그래도 40 가고 더하는 걸 얘도 500 하고 유료 배송으로 할 거고.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 가격별로 어떤 걸 적용할지 설정하는 칸이네요. 맞습니다. 상품 가격에 따라 내가 판매가와 배송 방식을 설정한다. 배송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유료 배송과 무료 배송은 소비자 와닿는 것도 다르고 마켓마다 노출도 다르고 정말 엄청난 전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가격마다 마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좋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고 뭐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는 이게 안 돼서 아마 엑셀로 한 번씩 쭉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개념은 알고 계시면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스크롤 좀 더 내려주시면. 그럼 사실 판매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2만 원까지는 무료 배송한다고 하면 40하고 이것도 그냥 무료로 해서 이렇게 저장 버튼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네. 그러면 각 설정을 어떻게 해야 가장 최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민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예측이 됩니다. 뭐예요? 뭐 정해진 답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 맞죠?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근데 단 하나 규칙은 있습니다. 손해보지 마시라 제발. 진짜 손해보면서 결국 우리 사업이라는 거는 영리적인 목적을 띠고 하는 거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게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실제로 정산 들어오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절대 손해는 보지 않고 해야죠. 고생해서 하는 건데. 각 몰별로 수수료를 좀 잘 알아내가지고 손해보지 않게 잘 책정을 해야겠네요.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인 게
마켓마다 수수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설정 항목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든 마켓이 수수료가 같다면 이 공통 딸랑 하나 있으면 끝나겠죠. 그리고 판매 전략도 달라져야 되다 보니까 사이트별 설정이란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장해서 지난번 영상 보고 바로 판매해도 되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지금 완전 처음 세팅한 거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이 사이트 설정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장바구니 설정은 그러면 각 몰별로 이렇게 네. 하면 이건 이제 끝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누르셔가지고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PD님이 뭐 잘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 위메프의 배송지 코드를 어떻게 넣을 거예요? 그럼 매뉴얼 보고 넣으면 잘 빠져나가는데 그렇죠. 매뉴얼에 있는데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꼭 설정하실 때는 매뉴얼을 보시고 유료 템플릿을 여기 넣어버리면 아니면 무료 템플릿을 여기 넣어버리면 나는 유료 배송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배송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꼭 매뉴얼 보시고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되고 이런 템플릿 번호들도 틀리면 결국 등록이 안 되고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처음 세팅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제가 겪은 에러 중에 경험하자면 마지막에 이런 공백들 이런 걸로 에러가 좀 발생했었으니까 이런 것들 없이 좀 꼼꼼하게 보셔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매뉴얼 각 프로그램마다 다 매뉴얼이라는 게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뭐 매뉴얼 보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 다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다음 설정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음 설정은 이제 이거 했으면 딱 하나만 더 하면 진짜 바로 판매해도 돼요. 여기 톱니바퀴 톱니 안 눌러도 판매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클릭을 하면 뭐 이런 메시지는 확인 그냥 누르면 되고 기본 정보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회원 가입할 때 쓴 메뉴라서 상관없는데 여기 두 번째 배송지 정보부터 마지막 배송 정책 정보까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품을 우리가 수동으로 등록할 때도 출고지, 반품지 이런 항목들을 입력을 했었잖아요. 입력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거를 입력해주는 항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실제로 등록 실패가 되겠죠. 왜냐하면 출고지, 반품지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 배송지 정보부터 하나씩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기본 배송지 정보는 뭐 네. 출고지, 반품지 이런 거는 네. 각 도매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사무실 주소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딱 PD님 같은 분들이 초기에 정말 많이 물어봐요. 나는 나한테 오는 거 너무 싫어. 부담되고. 다 그냥 딱딱 정확하게 도매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다 모든 제 도매 사이트 반송지로 딱딱딱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아깝거니와 그게 사실 되게 어렵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결국은 내 사업장으로 해두고 매출이 늘면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님 방식대로 따라하자면은 그냥 사무실 주소 입력하면 된다. 그쵸. 이 주소는 아마 제가 여기 가고 싶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제 내년 사무실 주소입니다. 저 그냥 기본 입력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테란노를 검색해서 입력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여기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기본 배송지 정보는 알겠는데 네. 왜 쿠팡 출고지 정보는 왜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눌러봐 오케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본 배송지 정보는 요거를 활용하는 마켓도 있고 아닌 마켓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멸치는 아마 이 정보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어요. 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 템플릿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PD님은 그거 그냥 매뉴얼 보고 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템플릿 번호가 물론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런 곳이 없는 마켓들은 요 정보를 가져와서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놔야 그래도 탈이 안 난다. 얘가 필요할 땐 꼭 가져가서 쓴다. 라고 해서 요 전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공통 설정이라고 맞습니다. 그 개념이 딱 맞아요. 전체적인 공통 설정이고 디테일한 걸 쓸 땐 디테일한 걸 먼저 쓰지만 얘가 필요할 땐 가져와서 쓴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랑 옥션 G마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고지라던가 반품지를 주소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번호 같은 게 있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키값이 없음이라고 떴잖아요. 예. 이거를 쿠팡 아까 뒤에 보이시는 사이트별 설정이 있죠. 예. 여기에 아이디,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다 넣고 저장을 누르고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이 쿠팡 계정에 등록된 출고지가 뜹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 입력을 하고 톱니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것도 안 뜨면 두 가지예요. 여기 입력 정보를 잘못 넣었거나 또 하나는
쿠팡 판매자 사이트에서 내가 아직 출고지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쿠팡 판매자 사이트 가가지고 출고지와 반품지를 꼭 먼저 등록을 해야 여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꼭 이거 사이트별 설정을 먼저 해야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먼저 하고 톱니 눌러서 이걸 꼭 최소한 하나는 선택을 해줘야 등록이 성공하겠죠. 왜냐하면 출고지랑 반품지는 필수 등록 요소니까요. 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반품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쿠팡은 출고지와 반품지 정보가 꼭 최소 하나씩은 꼭 판매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은 아마 반품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등록을 꼭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클릭을 꼭 해주셔서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션 역시도 비슷한데요. 옥션은 이렇게 세 가지나 돼요. 발송 정책 하나씩 얘기 드리면 발송 정책이 이제 뭐 몇 시까지 주문인 경우 당일 발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른 마켓은 그냥 시간만 입력하면 되지만 옥션이나 지마켓은 발송 정책의 아이디 값을 꼭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미리 여기 가서 ESN 플러스라고 하죠. 옥션 지마켓의 판매자 사이트는 여기 2.0 상품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노출 정보 항목에 발송 정책에서 관리 가시면은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 게요. 네. 민구님이 왜 수동 등록을 해보라고 했는지 이제 점점 더 그쵸.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장 그냥 프로그램 딱 해버리면 어차피 타다닥 이게 아니네요. 그냥 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네요. 이게 수동 등록 안 해보면 이게 뭐야 하고 되게 맞아요. 수동 등록을 한 번이라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본 거거든. 그럼 한번 거기 있었지 한번 눌러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절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처음부터보다 최소 하나는 등록해보고 출고지 교환 반품지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미리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옥션과 지마켓은 다르니까 예를 들어 이미 ESN 플러스라는 옥션 지마켓이 같은 곳에서 로그인을 하지만 계정은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르다 보니까 옥션용, 지마켓용 각각 따로 만드셔가지고 등록을 해두시면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이것도 쿠팡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약 값이 있으면 뜰 때 사용 중으로 꼭 변화만 해주시면 돼요. 그 몰에 설정이 돼 있으면은 네, 여기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뜨는 걸 사용 중으로만 클릭만 해주시면 체크만 하면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션과 G마켓 그리고 쿠팡의 출고지, 반품지, 배송 정책 정보가 모두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팔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은 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G마켓 옥션은 어려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왜요? 왜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지난번 영상에서는 정말 쿠팡 같은 경우는 자동 카테고리 매칭이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넣고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G마켓 옥션은 제품마다 G마켓 옥션 카테고리 값을 넣어줘야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전에 말씀하셨던 마이카테라는 네, 걸 비슷합니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네, 마이카테가 없으면 개별로라도 카테고리 값을 넣어줘야만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하나만 설정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영상 보시면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제품을 등록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카테고리 마이카테를 썼을 때는 마이카테 관리 가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 마이카테는 옥션에 여기 매칭이 되어 있고 요 카테고리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마이카테를 넣었기 때문에 옥션 G마켓 등록이 되겠죠. 만약 신생 회원이라고 하면 네. 지금 마이카테 관리를 누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 등록을 하는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엑셀 관리를 누르시고 샘플 파일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받으셔가지고 열어보세요. 나만의 마이카테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민군 테스트용. 상품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핸드폰, 뭐 노트북, 마우스패드. 민구님 테스트용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카테고리는 정말 내 마음대로 정한 숫자예요. 이거는 그냥 저는 20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사몰 카테는 말 그대로 고도몰 카테거든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EMP는 플레이 오토, 이셀러스, 옥션. 여기에다가 옥션 G마켓을 등록할 거면 정확하게 마우스 패드에 해당하는 옥션 G마켓 카테고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옥션 눌러보시면 옥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검색해 보는 거죠. 마우스 패드 나오네요. 운이 좋게 나왔죠. 그러면 이 카테고리 번호를 가져와서 잠시만요. 이렇게 채우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각 멀별로 조회해서 넣으면 된다. 마켓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채워놔야 이 마이 카테고리 값에 얘를 넣었을 때 옥션 G마켓에 이 카테고리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계속 채우면 된다. 네. 그럼 이거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맞아요. 이것만 해도 한 1, 2주는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엑셀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카테 엑셀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켓 카테고리를 엑셀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엑셀 2개 띄워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많이 하죠.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되 얘를 만들어 두시면 편할 거고, 자 그럼 마이 카테 나는 어렵고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분께서 이 제품을 G옥션에 꼭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별 카테 가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바로 G옥션 카테고리를 아까 전에 마우스패드가 이거는 상품별로 따로 입력하는 정확하게 옥션 G마켓 한번 볼까요? G마켓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 놓으면 이렇게 해도 이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겠죠. 이게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이게 되네요. 멀리 볼 거면 마이 카트 작업을 미리 해두면 편하고. 근데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상품 등록하는 걸 빨리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따로 입력하고. 맞습니다. 오늘 잘 하시네. 이게 약간 어려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래서 고생하신 거 남한테 그냥 주지 말라고 많이 해요. 지금 저야 이거 테스트 계정이라 지금 해놨지만 요 일부 보이는 것들도 아마 저희 막 이전 바로 기수분들께서 하시는 거 저도 테스트로 잠깐 올려놓은 거라 남들에게 함부로 못 주죠. 그렇겠네. 이게 큰 자산이겠네요. 그렇죠. 방금 이번 우리 6기분들 거니까 이걸 제가 함부로 드리면 오히려 그분들 손해고 고생한 거니까 안 줍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리 가공을 잘해도 잘못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된다. 맞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마이 카테를 정말 좀 디테일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많은 마켓에 등록하는 것도 해결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위메프나 뭐 쿠팡 이런 애들은 그들 제품이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노출되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렇죠. 그 카테고리가 내가 정한 것과는 의도치 않아도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데로 갈 수 있다 보니까 많은 곳에 등록하면 또 그걸 어느 정도 커버는 한다. 쿠팡이나 위메프라고 하셨나요? 자동 카테고리가. 다른 마켓들은 다 자동이죠. 예를 들어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옥션, G마켓 이런 애들은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는 자동 매칭이에요. 자동 매칭인 데는 최소한 하나는 꼭 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랑 뭐 스마트 스토어를 빼고는 다 자동 매칭인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수의 마켓을 하라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향에 따라 선택해서 하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진짜 판매할 준비가 된 건데 약간 사전 작업이 조금 길어지겠죠? 지금 이 유플렛 회원사 이 웹사이트에선 따로 설정해야 되는 게 없어요? 뭐 환경 설정? 잘 물어보신 것 같아요. 공통 세트는 아까 그 장바구니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 기타 설정이 하나 있어요. 기타 설정을 하나 보시면 말 그대로 기타 설정이거든요. 예. 홍보문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홍보문구라는 거는 뭐 11번가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은 사은품이랑 홍보문구가 들어가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11번가 같은 경우 그런데 그냥 넣는 건데 이건 노출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그냥 텍스트 하나 더 들어가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생활용품 제한, 뭐 추천, 뭐 필수품 이런 아무런 문구를 넣고 있고요.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등록할 때 브랜드 항목에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뭐 이거를 뭐 민군 이렇게 많이 넣죠. 그때 뭐 말씀하신 협력사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브랜드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또 묶이니까 최대한 다르게 민군이라고 넣고요. 사은품은 저희가 실제로 사은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정성 포장, 뭐 빠른 배송 이런 거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랜드명을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마시마로 인형을 판다고 쳐요. 근데 마시마로 인형인데 브랜드명에 민군을 넣어도 돼요?
그쵸. 내가 그냥 내 회사 브랜드에서 유통하는 제품일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회사 브랜드다. 그쵸. 그 상품의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쵸. 완전 우리 종합 유통회사에서 다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 상품 브랜드는 상품 페이지나 제목에 또 나오니까.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아직까지 문제된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명 같은 경우 실제로 브랜드에 들어가는데 상품명 앞에도 브랜드를 넣을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품명이 뭐든 이게 꼭 붙고 나서 상품명이 생기겠죠. 이거는 쿠팡이나 뭐 다른 모든 마켓에 뭐 공통되는 건데 저는 이게 향후에 쿠팡 같은 경우 이제 묶이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걸 꼭 넣어서 많이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상표권이라던가 이런 걸로 보호하려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넣고 있고 상품명 뒤에는 굳이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070 전화번호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앞 추가 문구랑 상품 상세 뒤 추가 문구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초보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면 제품 상세 페이지 보통 다른 쇼핑을 보면 상단과 하단에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뭐 무슨 샵 해놓고 아니면은 뭐 홍보 문구라던가 하단에는 이제 고객센터 교환 문의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상품 구매할 때 맨 위에 뭐 몇 시까지 그쵸. 주문하면 발송 뭐 이런 거 그런 맞습니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시는 나와 있죠. HTML 소스를 넣어야 돼. 그냥 그 이미지 주소를 떡하니 뭐 abc.com, abc. 이렇게 넣으면 안 나온다는 거고 HTML 이미지 태그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나온다는 거죠. 이미지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지 호스팅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얘는 이걸 그대로 인식해서 같이 등록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 제품 보더라도 상단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제품이 나오잖아요. 요 상단에 뭔가 공통적으로 추가하고 싶을 때 나의 뭘 브랜드라던가 이미지, 설명 이런 것들 추가하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 하단에 더 붙이고 싶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호스팅에 올리고 주소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줄바꿈까지 하나 넣으면 완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넣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목록 이미지 순서인데요. 이거는 저는 사실 안 쓰는 기능인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너무 가공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른 셀러랑 다르고 싶으니까 나는 첫 번째 목록 이미지를 뭐 친구 도매든 젠트레이드든 도매토피아든 이미지 많이 주니까 5번째 이미지를 나는 첫 번째 이미지로 넣을래. 이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민구님은 무조건 썸네일 만들지만 수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난 민구님 말 안 들을래. 귀찮아. 그냥 귀찮은데 그래도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을 위한 건데 저는 이거 그냥 안 쓰죠. 안 쓰니까 그냥 냅두고 있는 거고 1번 목록 이미지로 해서 냅두고 있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1번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매출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1번으로 하는 거고 상품명 길이 조절인데 요거는 엑셀 다운로드 받는 거라서 지금 저는 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에 올릴 때 50바이트 이 상품명을 50바이트 넘으면 자르고 싶어 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저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우리 아까 프로그램에서 했죠. 프로그램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걔가 우선순위고 여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엑셀,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엑셀 받을 때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판매 상품 등록될 때가 아니고 뭐 따로 엑셀 다운받을 때 적용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추가 개수는 엑셀 받을 때 그래서 랜덤으로 몇 개 추가할래. 저는 3개로 해놓은 거고 그리고 뭐 옵션 마켓별로 지금은 옵션 가격 범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빼고 등록되긴 한데 엑셀 받을 때도 뭐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사이가 아닌 경우는 출력을 제외하는 거 엑셀에서 제외시켜줘. 이런 기능도 이제 이셀러스로 바로 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부분들은 뭐 나중에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EMP 개별 카테고리용 마켓인데 EMP 같은 경우는 마켓 아이디가 있어야 이셀러스 엑셀 양식이 완벽하게 나와요. 마켓 아이디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입력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A라는 아이디가 있으면 민군 A 넣고 하나 더 있으면 쉼표 해가지고 민군이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셀러스 양식 받을 때 플레이오토 양식 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플레이오토나 뭐 이셀러스 연동하는 내용 찍을 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동 내역 반영 설정인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변동 내역 반영 설정이라는 게 뷰플랫은 특성 중에 하나가 본사에서 내가 이제 취급하는 도매 사이트 제품들의 정보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알아서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크를 내가 바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가공한 게 날아갈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본사에서 내 상품 정보를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 도매몰에서 정보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게 할 거냐, 뭐 그 말인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상품명을 바로 업데이트 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가공해 놓은 상품명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 기능은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업데이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게으른 분들을 위한 기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 내역만 엑셀로 받아서 볼 거면 변동 내용 제공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명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가공을 안 하니까 얘는 그냥 바로 업데이트 해줘. 예를 들어 화이트라는 옵션이 블루로 바뀌면 사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바로 업데이트 해줘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내가 가공을 다 했으니까 그냥 내역, 엑셀 내역으로만 제공을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이건 유용하겠네요. 옵션명은. 예. 목록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공을 했으면 당연히 바로 업데이트하면 큰일 나겠죠. 일만 커지고 변동 내역 제공으로 할 거고, 상세 설명은 가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업데이트.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가공을 했으면 변동 내역 제공이고 그냥 내역만 제공해줘. 그리고 내가 가공을 안 했으면 바로 업데이트.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이겠네요. 이걸 반영한 것들이 결국은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될 거고, 보시면은 그러면 변동 내역 제공한 거는 바로 업데이트는 당연히 내 제품 정보에 바로 뜰 텐데, 변동 내역 제공으로 한 거는 엑셀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여기에 날짜, 오늘 날짜로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오늘 변동된 것들이 쫙 떠요. 오늘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어제 날짜로 한번 볼까요? 이 계정이 테스트라서 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 제품이 뭐 재입고가 됐고 가격이 뭐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다 떠요. 이걸 참고해서 내가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뜬다는 건 그 아까 보여주셨던 프로그램에도 뜨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뜨는데 어디 뜰까요? 변동에 뜨는 그렇죠. 천재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 했던 변동에서 이제 조회를 하면 짜잔 하고 나타나겠죠. 지금은 당연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오늘 너무 또 많은 걸 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려고 오히려 엑셀 부분을 좀 알려주시니까 더 헛갈려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엑셀 부분은 나중에 플레이오터나 이셀러스 같은 걸 연동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병행하실 때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능들이 잡다하게 다 추가가 돼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네요. 그건 저 같은 초보 수준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렇게 정도 세팅하시면 그래도 곧 팔 준비가 완료가 되신 거죠. 이러면 이제 설정은 다 끝난 거네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 매뉴얼 보고 아까 그 맞아요. 장바구니 저 부분이 좀 어려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 많이들 도전해 보시고 잘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뭐 민구님이 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하고 저도 한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 프로그램 회사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아니면 민구님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되게 웃긴 거는 제가 플레이오토 상담원만큼 이셀러스 상담원만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취업하면 바로 교육 받을 거잖아요. 나는 근데 10년을 썼으니. 이걸 여쭤본 이유가 가끔 저희가 그 상품 등록하는 거 소개할 때 도매몰 어디 특정해서 하나 정해서 저희가 등록하잖아요. 근데 그 도매몰에 물어보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설정법이야 당연히 여기 회사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더 나가신 분들 자꾸 여기 회사의 플레이오토에다가 막 어떻게 팔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상품 등록할 수 있게 설정 알려주셨고 한번 저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해보세요. 퇴근 후에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로 우리 PD님의 매출 공개하면서. 근데 저는 퇴근하고 이제 씻고 자면은 하루가 끝나던데. 알겠습니다. 하루 하나씩 해봐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